양도세에서 주택수로 카운트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 오피스텔을 그냥 상가나 사무실로 자, 다음 질문입니다.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오피스텔, 이 오피스텔을 매수할 때 취득세가 있겠고요.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다음에 다른 주택을 매수할 때 취득세,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되겠죠. 오피스텔을 매수할 때는 무조건 4.6% 상가용, 업무용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이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피스텔을 매수할 때는 무조건 4.6% 취득세를 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다음에 다른 주택을 매수를 할 때 취득세는 어떻게 되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때는 이 오피스텔을 재산세를 업무용으로 내냐 주거용으로 내냐에 따라서 달라요. 오피스텔 재산세를 업무용으로 내는 경우는 다른 주택을 산다고 해도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재산세를 낸다고 하면은 다른 주택을 살 때 취득세 중과가 됩니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오피스텔이 재산세가 업무용이냐 주거용이냐 어떻게 아냐? 이거는 그냥 구청에 전화해 봐도 되고요. 아니면 재산세 고지서 있잖아요. 거기도 나와요. 이건 쉽게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오피스텔의 재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업무용으로 재산세가 가세됩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공부상 상가인 거예요. 상가, 사무실인 거예요. 주택분 재산세로 가세되는 경우는 주택임대 사업자, 주임사로 이 오피스텔을 등록할 경우, 그리고 구청에 굳이 주택분으로 내 오피스텔을 해달라 라고 용도 변경을 신청한 경우는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나와요. 왜 주택분으로 용도 변경을 신청을 할까요? 이게 종부세가 없을 때는 이게 더 유리했어요. 왜냐하면 재산세가 기본적으로 주택분이 업무용보다 재산세 자체가 더 적습니다. 구청에 신고해서 용도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종부세는 어떻게 되나요? 오피스텔 가지고 있을 때 재산세를 업무용으로 내게 되면 종부세가 합산되지 않습니다. 실질 사용 용도와 무관해요. 이 종부세 때문에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종부세는 재산세를 업무용으로 내게 되면 종부세 합산되지 않고요.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전입신고가 돼 있다 그래도 종부세 나오지 않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오피스텔의 양도세. 이 부분은 이제 중요하죠. 양도세는 앞에서 말한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와 달리 실질 사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산세 가세 대상, 업무용, 주거용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오피스텔 자체 매도 시도 그렇고요.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주택 매도 시에도 실제 사용 용도를 확인해서 양도세를 매기게 됩니다. 당연히 이때는 전입신고가 중요하게 되겠죠. 양도세에서 주택수로 카운트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 오피스텔을 그냥 상가나 사무실로 사용했었으면 괜찮아요. 우리가 상가나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세금계산서 끊고 임대사업자 내가지고 세금계산서 끊고 임대사업을 했으면은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택 매도할 때 주택수에 양도세 중과 안 되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예요.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을 사업자를 내고,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에요.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왔으면은 이거는 양도세에서 주택수 카운트가 되지 않죠. 하지만 이 부분은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실제로 매도 시점에 이렇게 바꾸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전에 이력까지도 따져볼 수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부분은 이제 세무사나 상담도 해야 되고 주의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피스텔 재산세를 업무용, 주거용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나요? 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주택자 규제가 없을 시는 재산세가 주거용인 게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주거용의 재산세가 더 적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처럼 다주택자 규제가 많고 종부세가 있을 때는 업무용으로 재산세를 내는 게 유리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하면요. 재산세 가세 대상 변동 신고서, 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실 확인서나 사무용 확인서, 이거는 내가 이렇게 양식을 써가지고 관리사무소 가서 도장 받아오면 됩니다. 팩스로도 가능해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사진 증빙이나 실사가 필요해요. 대부분 구청에서 실사보다는 그냥 사진 보내달라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오피스텔의 부가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오피스텔 부가세도 복잡하죠.
자, 분양 시 임대사업자를 내면은 건물분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유지 조건이에요. 10년 지나면은 환급받은 이 부가세를 뱉어낼 일이 없고요. 10년 안에 내가 임대사업자 내서 건물분의 10% 환급을 받았는데 주택은 면세사업이니까요. 주택으로 임대를 주게 되면은 매년 이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그 연마다 이제 조금씩 소급을 해서 나머지 부가세 환급받은 부분에서 다시 토해내게 돼 있습니다.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사실 이거는. 자, 그래서 오피스텔을 내가 일반 임대사업자로 이제 샀어요. 뭐 분양을 받았으면은 뭐 건물분 10% 부가세 환급 받았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그래도 그냥 오피스텔 사서 일반 임대사업자로 임대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부가세를 내가 받고 나라에 부가세를 냅니다. 당연히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거고요. 이때는 상가나 사무실로 이 오피스텔을 임대를 줄 때 얘기인 거고요. 주택으로 세를 줄 때는 주택은 면세니까 이런 절차가 없는 거예요. 자, 매매 케이스별 부가세를 생각을 해볼게요. 임대사업자, 일반 임대사업자에서 일반 임대사업자로 매매를 할 때, 이때는 상가나 사무실도 마찬가지죠. 사업자 포괄 양수도를 통해서 부가세가 없습니다. 부가세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근데 일반 임대사업자, 나는 일반 임대사업자로 이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었고 사업을 해왔는데 매수자가 생겼는데 매수자가 사업자가 아니라 그냥 개인이에요. 개인이 사는 거예요. 이때는 매도인은 부가세가 발생하지만 매수인은 부가세 부담을 현실적으로 안 하려고 그러죠. 이랬을 때는 그냥 매수인한테 부가세를 달라 그러면 되는데 이 매수인이 부가세를 안 내니까 이 가격에 대해서 내가 그만큼 부가세만큼 손해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세무사를 통해서 건물분의 가치를 30% 정도까지는 낮추어서 부가세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주택임대사업자, 무사업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주택용은 84제곱미터 이하일 경우가 해당됩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오피스텔의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무사업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일반 임대사업자 내는 사람이 제일 많다고 알고 있어요. 일반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우리가 그냥 상가나 사무실 임대할 때 그때 쓰는 사업자를 일반 임대사업자라 그래요. 분양을 받았다 그러면은 취득 시에 부가세 10% 환급을 받고요. 이런 큰 장점이 있죠. 건물분에 대해서입니다. 다만 10년 유지 조건이에요. 임대 시에는 부가세를 내가 받고 나라에 부가세를 또 내야 되고 세금 계산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양도 시에는 이거는 상가로 처리되는 거예요. 상가나 사무실로. 자, 그 다음 주택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거용으로 임대를 줄 때 나라의 그 여러 가지 이제 혜택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죠.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나라에서 너무 정책을 왔다 갔다 해가지고 별로 권장하지는 않는 이제 그런 사업자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헷갈려하는 무사업자가 있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상가 같은 경우에 무사업자가 있을까요? 대부분 없죠. 상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일반 임대 사업자를 상가를 사게 되면은 일반 임대 사업자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오피스텔을 우리가 상가나 사무실로 쓴다 그랬을 때는 무조건 일반 임대 사업자 내는 거고, 내가 사용할 때는 그냥 무사업자가 가능한 거죠. 그냥 내가 이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무사업자 가능하고요. 세를 또 그냥 무사업자 상황에서 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이게 양도시에는 이제 주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참고하시고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개인으로 오피스텔을 사는 게 나을까요? 법인으로 사는 게 나을까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상업용 부동산, 상가나 오피스텔, 빌딩 이런 것들 살 때는 법인으로 소유하는 게 유리하고요. 다만 내가 법인이 있었을 때는 이게 좋은데 일부러 빌딩을 살 때는 법인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오피스텔 정도 사면서 법인까지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양도시에 법인세를 내게 되는 거죠. 양도시에는 실질가세를 따지는 거고, 이거는 뭐 개인이나 법인이나 마찬가지니까 법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주택 용도로 사용하다가 양도한다고 하면은 양도세가 아니라 법인세를 내게 되고, 다만 주택분 추가 가세를 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쭉 정리를 해봤어요. 좀 복잡하죠? 하지만 모든 게 처음이 어렵고 경험을 하다 보면 쉬워집니다. 아파트 같은 주거용 부동산만 투자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해요. 하지만 상가나 무슨 사무실 이런 거 임대를 하게 되면은 세금이나 사업자 같은 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알아야 되는 거고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쓸 수도 있고 상가나 사무실로 쓸 수도 있으니까
생각보다 오피스텔도 상가나 사무실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